안녕하세요, 락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여긴 날씨가 되게 추운데 뉴욕 생활 어떠세요? 뉴욕도 그 서울하고 날씨가 비슷해서 여기도 많이 춥습니다. 뭐, 한 3주 전에 눈도 크게 한번 왔었고, 오. 뭐, 햇빛이 좀 나오곤 있어서 희망을 좀 갖고는 출근을 하는데 필요하네요. 네. 타지니까 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실 우리 락 티처가 타지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미국에서 학업 생활을 하신 한국 분으로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대체적으로 사실 요즘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서머스쿨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좀 재미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외국에서의 학교 경험이 좀 많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다시 좀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한 4살 때 이제 유치원, 유아원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기 학교를 들어갔다가 한 3학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1년 잠깐 찍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2 때 미국으로 왔더니 이제 벌써 미국 나이를 고등학교로 들어갈 나이가 돼서 고등학교 한 3학년까지 다니고 또 다시 서울 들어가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일단 그래서 뭐 초등학교 시절을 그 나이대를 이제 저도 겪어봤는데 그 교훈은 일단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서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국 사람들에게 되게 잘 쓰는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시적인 좋은 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하고 매우 비슷하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비슷하게 그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싶으면 그 사고의 어떤 틀은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시선을 더 묻게 되지 자신의 신망이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 편견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주위에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걸 동조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문화 우율주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세계를 보면은 약간 그런 포퓰리스트 움직임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크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면서 항상 어른들 얘기로는 막 세계 3대 경제대국을 보고 뭐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이렇게 쓰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세계에서는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세계 3대 경제대국 모두 다 낮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구나.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의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경쟁의식을 갖고 크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새 그런 생각이 가다가 그런 어휘가 그 자기 몸에 이렇게 배이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글로벌 무대에 딱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생각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런 분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실수도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을 할 줄 알고 또 건강한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양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양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살고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리더십을 가진 역할을 하든 이런 스킬은 어디 가나 잘 통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교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네. 이게 현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부분을 네, 느끼셨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들인데 조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학교를 두 국가에서 다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특히 NIU 스턴스쿨을 다닐 때, 정말 미국의 이런 고등교육의 시스템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지금도 계신 상황에서 미국 학교 시스템에서 이 한국에서 자본 교훈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뽑아주세요.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처음에도 그 전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란 거는 어차피 자기 자신이 소화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이 더 잘 되고 인생이 편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디 가나 그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고 어디 가나 있을 거고 결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지에 대한 그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크게 배운 거 거의 말씀드리자면은 그 서양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단일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diversity,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한 밸류를 주고 거기에 대한 포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 차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변수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인종, 종교, 뭐 이제 성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집안 환경, 교육 환경,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거 있어요. 개개인마다. 그러면 이런 개성에서 나오는 차이를 어떻게 내가 수용을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다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들어줌으로써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런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굉장한 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양에서 이제 중시하는 자질,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성공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오히려 뭐 고위직을 가든 뭐 기업의 그 임원을 가도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 많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자면은 이런 가치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그 경우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그게 너무나 변수들이 많은 거를 그 배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챌린지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그 SNS 사회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런 가치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너무 그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확증 편향, 그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유튜브나 뭐 소셜 미디어 다른 툴을 봐도 그렇고 내가 자꾸 듣고 쉽고 듣기 좋은 형태로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좀 절감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리더라고. 그런 차이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나 실수도 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배워야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릴 때부터 자꾸 이런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커서도 자꾸 이런 고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키울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 다양성이라는 이슈가 이제 한국도 숙제로 다가온다는 생각은 들어요.